법정 영화들의 특징은 우선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가 필요하고 후반부에 기가 막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벌어지는 공방전이 영화의 핵심이라서 탄탄한 각본과 치밀한 구성 등이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보다 원작이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모어의 서재 속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법정을 무대로 한 원장면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화는 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법정 영화 장르를 꽤 좋아합니다. 실제로 영화 역사를 보면 꽤 잘 만들어졌고 재미난 법정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원작의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서 법정 영화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12인의 성난 사람들, 나치 전범 재판을 다룬 뉘른베르크의 재판, 어머니의 깊은 모종을 다룬 심파 법정 영화 마담 X, 사형제도를 비판한 프랑스 고전 걸작 암흑가의 두 사람, 성폭행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피고인,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이 팽팽한 법정 대결을 벌이는 영화 A Few Good Men, 충격적인 반전이 인상적인 프라이머의 피어, 그리고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의 대결이 볼만한 데블스 애드버킷, 베를린 영화제 대상 수상작인 시민과 나들의 별거 등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법정 영화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왔을 만큼 정말 재미난 장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영화 중 볼만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도가니, 의뢰인, 부러진 화살, 변호인, 소수의견, 증인 그렇게 화제가 되었던 여러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00만 명 관객에서 수백만 명의 관객 동원을 한 영화들도 이 중에 많이 있고요. 법정 영화들의 특징은 우선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사로 이루어지는 영화들이라서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후반부에 기가 막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즉, 액션이나 특수효과가 아닌 법정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벌어지는 공방전이 영화의 핵심이라서 탄탄한 각본과 치밀한 구성 등이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보다 원작이 뛰어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리소설의 거장인 에거서 크리스티와 변호사 출신 법정소설의 거장 존 그리샴의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이며 그가 탄생시킨 주인공 탐정 에르큘 포아로와 미스 마플 이렇게 두 탐정은 탐정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두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소설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검찰 측 증인입니다. 이 작품은 1933년에 쓰여진 에거서 크리스티의 단편집이 원작입니다. 영화로는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1957년 빌리 와이더 감독이 만든 마르레네 디트리, 타이론 파워, 찰스 로튼 등 명배우들이 출연한 영화가 꽤 유명합니다. 내용은 살인 혐의를 받고 기소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찰 측 증인으로 그 남자의 아내가 법정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오히려 남편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해서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남자는 매우 당황하죠. 하지만 노련한 변호사는 이런 아내의 증인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사실 의도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단편이지만 이 뛰어난 반전과 전술을 담은 법정 소설의 수작으로 1949년에 처음 TV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 1957년 극장용 영화화되었고 1982년에 다시 TV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전 흑백 법정 영화들도 꽤 재미있고 잘 만든 작품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존 그리샴이라는 법정소설 전문가가 등장해서 그의 작품들을 각색한 괜찮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1955년생인 존 그리샴은
법대를 졸업한 법 전공자로 미국 테네시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직접 운영했던 변호사 출신의 작가입니다. 1989년 타임 투 킬이라는 법정 스릴러 소설을 발표해서 이후에 법률소설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원작 중 영화화된 작품들을 보면 야망의 함정, 펠리칸 블리프, 레인, 타임 투 킬, 레인메이커 이런 영화들이 나름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 중에 타임 투 킬은 그의 첫 번째 소설이지만 다소 늦게 영화화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법정 영화입니다. 술에 취한 백인 2명이 흑인 소녀를 성폭행합니다. 소녀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심한 신체적 상해를 당합니다. 결국에 이 소녀의 아버지인 칼 리라는 남자가 직접 법정으로 소환되는 두 범인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 경찰이 심하게 다칩니다. 칼 리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데 그 사건을 젊은 변호사 브리겐스라는 인물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백인들과 KKK단의 위협이 가해지고 브리겐스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종차별이라는 부분, 그런 분위기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흑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겪는 위험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배심원죄라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배심원죄의 특징은 정상을 참작한 무죄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의 역할은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할 뿐 형량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라고 생각되지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자칫 판사에 의해서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칼이라는 흑인이 정상을 많이 참작되지만 엄연히 죄를 지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칫 유죄 판결을 배심원이 내릴 경우 백인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사와 변호사 중에 누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대한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꽤 볼만했던 영화로 전미 흥행에서도 꽤 좋은 흥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변호인으로 나온 매튜 맥커너이, 검찰로 등장한 케빈 스페이시, 그리고 흑인 아버지 칼리로 등장한 사무엘 L. 잭슨, 그리고 법대생으로 등장한 산드라 블록 등 아주 꽤 호화 캐스트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고 아주 치열한 연기 대결을 벌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폴링 다운과 배트맨 포에버 등을 연출한 조엘 슈마우가 맡았습니다. 90년대에 당시 꽤 잘 나가는 배우들과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서 흥행에도 꽤 성공할 수 있었죠. 존 그리샴 이 작가는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쓰고 법리적인 전개와 약자를 응원하는 결말을 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타임 투 킬부터 펠리칸 브리프, 레인 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 그리샴의 작품 외에도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 영화 피고인, 우리나라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외에도 어퓨 굿맨이나 도가니 등 억울한 약자의 입장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준 법정 영화들이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약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법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정 영화 중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했던 도가니의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전쟁 소설 원작과 영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